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5%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거래를 1,430원대에서 마쳤던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등해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4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KDI는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수장을 소집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에 5대 금융지주 합산 20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대로면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탄핵 선고 당일에도 하락을 일부 방어했던 코스피가 주말 뉴욕 증시의 급락의 여파로 검은 월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 상승한 종목을 찾으려면 20위권 밖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14부터는 전문가 연결해서 증시 상황 실시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김호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장이 시작부터 아주 안 좋았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 우려가 가장 큰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증시 폭락을 시작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 모두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 시장을 특징적으로 본다면 지난주는 대선 정국,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이제 대선 정국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서 좀 벗어나면서 괜찮았지만 오늘 하락은 불가피했는데요. 일단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될 우려 때문에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지금은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하락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오늘은 초반부터 또 급등을 했고 엔 환율도 역시 오르고 있는데 외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환율이 한 3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의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는데 역시나 이번 주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냉각돼 있습니다. 지금 관세가 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퍼질지 모르고 트럼프가 또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지금의 환율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환율이 당분간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가 없겠고 또 현재 우리 시장도 지난주까지 상승 흐름을 보인 주도 섹터들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공매도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당분간 증시 그리고 환율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시를 짓누른 관세의 공포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이어갔는데 특히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하락 가능성을 위험으로 우려했던 KDI는 이번에는 이를 넘어 현실화된 압력으로 진단하며 표현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강한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4월 초에 미국에서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 그 관세 인상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하면서 생산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생산 증가세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마이너스 21%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동아줄이었던 수출은 ICT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추가 타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중반대로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도 트럼프 리스크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JP모건과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각각 하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전기 대비 0.2%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KDI의 분석처럼 최근에 급부상한 관세의 영향 말고도 국내는 소비 위축 속 물가 상승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가계 지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의 연령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한진 기자, 일단 전체적인 상승폭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 4.8%를 기록한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교육 물가 상승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2%포인트가량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급등의 배경이 뭡니까? 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80%가량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물가지수에서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보다 5.2%, 같은 기간 사립대학원 납입금은 3.4% 올랐는데 둘 다 2009년 2월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또 아직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대학들까지 뒤따를 경우 향후 물가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도 4.3%로 2016년 2월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컸고요. 가정학습지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1.1%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199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닝 이용료도 석 달 연속 9.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주로 대출 지원이 논의됐는데 어디에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소집해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 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앞서 추진해온 50조 원 규모 첨단 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저희 은행에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들은 얼마를 지원하게 됩니까? 네, 5대 금융지주의 지원 규모를 다 합하면 2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은행이 8조 원 규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230억 원을 특별 출연해 모두 8,400억 원 규모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1,500억 규모 저금리 동반성장 상생대출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하나금융도 지난주 6조 3천억 원 규모 지원책을 공개한 바 있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도 잇따라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와 경제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정을 꺾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는 치킨 게임을 시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특히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면서 언젠가 사람들은 미국을 위한 관세가 매우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투매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다면서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끈기 있게 버텨내라고 밝혔던 상호관세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경제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텐데 월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선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포인트나 낮춘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또 중국을 비롯해 각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는 등 무역전쟁 확산 움직임에 올해 전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40%에서 60%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 역시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1%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 일정의 확정은 내일 되는 거죠? 네, 정부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고 이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에서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거 준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날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입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곧바로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으로 대내외 경랑에 대응하는 기업들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현지화를 진행해왔던 K-뷰티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신세계와 한국콜마 등이 상반기 미국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먼저 신세계가 미국 법인에 투자를 늘린다면서요? 네, 신세계그룹의 화장품 패션 사업 부문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달 중 미국 법인에 840만 달러, 우리 돈 122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하반기 미국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 현지 직원 채용과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뷰티 시장으로 비디비치와 연작, 뽀아레 등 자사 뷰티 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는 상반기 중 미국의 두 번째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콜마는 기존 펜실베니아주 1공장에서 연 1억 8천만 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을 추가하며 연 생산 물량을 3억 개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색조와 기초, 선케어까지 한국 화장품 ODM 기업 가운데 최대 생산 물량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까지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전통적인 화장품 강대국인 프랑스를 제쳤다는 면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K-뷰티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다만 고관세가 본격 적용되면 미국 현지화에 대비하지 못한 업체들의 타격도 우려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내 가전시장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점령한 로봇 청소기에 이어서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이 이끌던 TV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가 같은 날 TV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시장 환경을 김동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가 하면 화질도 스스로 개선합니다. 삼성전자가 언박스 앤 디스커버를 통해 올해 AI TV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AI 기능 개선과 녹스를 활용한 보안 강화입니다. 특히 OLED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막강한 기능들이 저희 쪽에 탑재되기 시작해서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장에서 올해 1등 해야죠. LG전자도 오늘 AI 기능을 대폭 확대한 OLED TV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삼성과 LG가 프리미엄에 집중하는 건 TV 시장을 향한 중국 공세가 매섭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TV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가 작년 말 기준 삼성과 LG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AI 기능을 강화한 중국가 라인업을 대거 보강해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2,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TV에서는 어느 정도 국내 및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리딩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초대형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기조는 계속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 글로벌 10개 거점을 활용한 언로케이션 전략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1분기 22조 7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실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주요 기업 중에 LG전자가 가장 먼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LG전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 1분기 잠정 매출액이 1년 전보다 7.8% 증가한 22조 7,4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매출이 22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폭 감소한 해상 물류비와 냉난방 공조 등 기업 간 거래 B2B 사업, 또 가정구독 사업 호조가 이번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급등했던 해상 물류비는 올 들어 글로벌 교역량이 줄고 컨테이너선 공급이 늘면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7% 감소한 1조 2,5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 1분기 실적을 내놓는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5% 줄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지연과 파운드리 적자, 또 TV 가전 경쟁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주도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됩니다. 잠정 실적 없이 이달 말에 바로 확정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30% 가까이 증가한 6조 5천억 원대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으로 공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방배동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가장 탁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대구가 24도 예상됩니다. 낮부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에도 전국 곳곳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WHO 기준 중서부가 나쁨 단계를, 강원 영서와 전북, 광주와 경북이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많은 지역이 대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주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완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